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심층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검사들 탄핵을 기각하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에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김건희 여사를 꼽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BP 패밀리가 있다며 거기엔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P 패밀리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주가 조작 본부 역할을 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릴 수 있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편지까지 발견됐는데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증거해서 배척했습니다. 김 여사 대면 조사마저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김 여사 수사를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 탄핵 소추의 사유, 즉 부실 수사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에 의해 연거푸 거부된 김 여사 특검도 그 명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저희 JTBC는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이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을 향해 왜 김 여사의 문자와 PC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의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른 공범들의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면서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9월, 김 여사는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이종호 씨와 집중 연락합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사이 총 36차례 연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황 전 국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첫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자신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던 날에도 이 씨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무혐의를 준 검사들은 파면을 면했지만 오히려 탄핵 기각 결정이 김 여사 수사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실 저희 JTBC가 김 여사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도하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헌재가 아예 결정문에 담은 건 언론의 지적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검찰이 시세 조정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수사의 문제점은 명시적으로 밝힌 건데요. 결정문에 공식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서 검찰이 이런 점들을 다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끝내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17일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불기소했습니다. JTBC는 수사 발표가 나기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미공개 기록을
보름가량 연속 보도했죠.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의 주범들과 김 여사가 패밀리였다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주포 김모 씨가 도주하면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 내용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손실 보전을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포의 조사 내용, 여기에 김 여사의 주식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포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김 여사의 직접 공모 혐의가 없다면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헌재가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 김 여사의 휴대폰이나 이 컴퓨터를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검찰은 몇 년을 버티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가 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김 여사 특검은 또다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오늘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 바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헌재 지적이 나온 만큼 김 여사 특검론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와 명태균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건데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을 향한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까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박현주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